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3호 제2면입니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조용익 부천시장을 만나다. 취임 80일 소감과 시민께 인사한 말씀. 취임 이후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나고 민원 현장을 찾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민원 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에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했고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며 여야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발벗고 나섰다.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공약 시작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실히 보완해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성실히 약속을 지키겠다. 시민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장님의 개혁 드라이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이 감지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내년은 부천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시민과 함께 부천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의 변방 부천이 아니라 활력 있는 도시, 색깔 있는 도시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갈 것이다. 소비도시에서 소득을 내는 도시로, 배드타운에서 주거, 산업, 환경,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변화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겠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부천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에 있다는 생각한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적극 신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부천을 만들고자 한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후보로 출마해 승리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오랫동안 선출직 정치인이 되길 꿈꿔온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지탱해온 원동력은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부천에 정착해서 살며 자녀 셋을 부천에서 키웠다. 부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며 뿌리내리고 살았고 부천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부천의 사정과 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했다. 변호사의 일이 한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전직 두 분의 민주당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이미 시행 3년을 맡고 있는 광역동제에 대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감소, 정보화 가속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나 행정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입 인감 사회적 약자계층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존 청사보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시민 불편이 커졌다. 또 마을 단위의 촘촘한 거버넌스 부재로 인한 민관 네트워크 약화, 재난 대응 신속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광역동제를 폐지하고 일반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5일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여 행정 절차, 시설, 시민 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달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 배치 및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설명회 및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언론에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야도, 부천, 문화도시 등으로 표현하는데 현재에서는 모두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다. 어제 지속협 발족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그동안 팬데믹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화도시 슬로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시를 상징하는 항구적인 이미지 또는 슬로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덧붙여 부천이 영화제 등 국제 행사가 많은데 행사를 기획하던 당시의 상황과 현실이 많이 변했다. 또 몇몇 행사는 부천시와 점점 괴리되면서 지역경제나 부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 등 문화 분야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 시승격 50주년에 맞춰 부천의 도시 브랜드를 발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CI, 바이 교체도 추진하고 있다. 부천은 문화도시답게 일상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다. 수도권 어디를 둘러봐도 부천처럼 영화, 만화, 비보이,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 행사를 꾸준히 주최하는 도시가 없다. 부천의 4대 국제문화축제, 영화, 만화, 비보이, 애니와 지역 내 관광자원과의 융복합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모든 문화 콘텐츠의 근원인 스토리와 웹툰 산업을 부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웹툰 융합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웹툰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재편하여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여가 공간으로 제공한다. K 콘텐츠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직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웹툰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 운영과 참여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속협 부활은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부천은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지속협에 주문하시는 것으로 안다. 역할과 운영에 대한 바람을 말한다면 부천은 2000년대 초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범도시로 손꼽혀온 곳으로 그 중심에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다. 푸른 부천 만들기 21 추진협의회로 출발해 전국 최초 작은 도서관 조성, 시민의강 만들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민관협치 모델로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2016년 아쉽게도 그 명맥이 끊겼던 지속협이 9월 14일 드디어 복원되었다. 과거의 역량을 되살려 부천의 민관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시민의 창의와 열정을 시정에 담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내는 협력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분야의 시 정책 수립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속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시장님이 그리는 부천시의 모습은 일자리가 많고 소외된 이웃이 없으며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여건이 우수한 문화가 일상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선도도시 부천을 그려나간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눈높이를 맞춘 맞춤형 정책으로 부천에 산다는 자부심이 들도록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선 생각과 남다른 실행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부천을 꿈꾼다. 장애인공단, 국방부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월 30일 금 국방 컨벤션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장애인고용 우수 사례 등 정보 공유, 근무적합 직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 인근 업무공간 공동 발굴,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을 고려한 업무 적응 기초훈련부터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책상, 의자 및 신체활동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에 합의하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근본 마우 의의는 크며 근본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 부처 우수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방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방부가 공단과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근본 협약을 계기로 여타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이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공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앤드 코로나 극복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가주퇴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이주관하는 2022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 극복 우수 사례 공모전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지켜낸 사례도 공모전의 주제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와 코로나 극복 사례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89@kids.or.kr 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11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말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상 1팀, 상금 300만원, 공단 이사장상, 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 장려상 3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공단 취업지원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28-7116 또는 공단 홈페이지 www.ki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